안녕하십니까, 장진호 대표입니다. 2024년 12월 5일 오후 4시 10분 장마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비상계엄령 상당히 좀 엉뚱한 이러한 이슈로 국내 증시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익을 내야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종목은 이재명, 한동훈 이 두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저출산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관련주는 오리엔트 전공이죠. 이 종목이 2연상을 가면서 점상으로 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대장이죠. 동신건설, 에이텍 이 세 종목이 상한가 달리면서 선두 그룹으로 나섰고,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 대부분 차익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 종목도 내일이 되면은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고 정치 어떠한 이슈가 생겼을 때 인맥주가 대부분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맥주들을 부담스럽게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욕심을 버리고 한 템포를 늦추게 되면 정책주로 눈을 돌릴 수가 있는데요. 한동훈 테마주는 오늘 장 시작할 때 대부분 다 하락 출발을 했어요. 그나마 이제 오파스넷이 하락 출발 후에 장중에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대장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어줬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출산 관련해서 꿈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둘 모두 저출산, 이 부분은 이재명, 한동훈 뿐만이 아니라 여당, 야당, 현 정부,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저출산이.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이 움직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다른 이슈, 다른 테마 이러한 것에 묻혀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제 비상계엄령에 따른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동훈, 이재명 대표들이 이야기했던 저출산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꿈비가 대장의 모습으로 움직여줬고, 그리고 이제 차트가 비슷하죠. 제로투세븐도 같이 움직여줬습니다. 자, 저출산 종목은 이 두 종목 말고도 몇 종목이 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정이 더 크거나 아니면 전날 움직임이 좀 둔했죠. 그래서 테마주는 결국에는 대장주 아니면 2등주가 될 가능성, 가급적이면 대장주를 잡는 것이 수익률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수급은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강력한 한방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저출산 이슈가 다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대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눌러주면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 신규 공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은 내일장에서 추가 조정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5일선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1차 분할 접근을 해볼 예정입니다. 당장 바로 접근을 하지 않죠. 일단 이 자리가 눌림목을 줬을 때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고, 이 자리가 들어왔을 때에는 천천히 분할 접근을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800억
대 초반이고 유통 가능 물량이 525만 주로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죠. 시총도 높지가 않아서 큰 자금을 운영하는 세력들한테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작년에 적자, 올해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적자를 빨리 탈출해야 되겠죠. 재무 구조 개선이 이제 필요한데 21년도에 부채가 110%였다가 작년에 37%로 줄었어요. 자, 그런데 올해는 다시 116으로 이렇게 물론 분기지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채율이 갑작스럽게 늘은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적자 부분이 영향이 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적자가 기업 상장에 어떠한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변수, 행령 배임, 아니면 예기치 못한 큰 화재,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재무 상태로만 놓고 봤을 때에는 상패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꿈비는 상장한 지 2년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재무구조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부채율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가 결국 나중에는 회사의 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이런 부분들은 회사 자체에서 이제 개선을 좀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이렇게 보면 이제 바닥을 찍고 돌리려고 하는, 특히나 주봉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이렇게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눌러준다라고 하면 5일선 이하 분할 접근 한번 시도해 볼 만 하고요. 자, 그리고 신용 비율이 3%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반대 매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일단 꿈비 한번 잘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제로투세븐이에요. 자, 제로투세븐은 신용 비율이 4%로 꿈비보다 조금 높은 편이지만 마찬가지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1년 동안의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어떤 이슈가 있으면 단기에 슈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계속 바닥을 다지는 다중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바닥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죠. 이제 저출산이라는 이슈로 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 역시도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제로투세븐 역시도 가급적이면 5일선 이하 21선 그리고 어제 시가 근처 이러한 자리들까지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밑에까지 안 오고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는 타이밍을 보고 눌림목 자리를 다시 잡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5일선 이하에서 접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시가총액은 947억으로 꿈비보다는 약간 높아요. 유통물량은 845만 주, 마찬가지로 꿈비보다 약간 더 유통물량이 많고요. 재무상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습니다. 실적이 좀 줄어든 부분들은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부채율이 작년에 9%대에서 원래 지금 뭐 10%대로 좀 증가하긴 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제로투세븐은 추가적으로 재료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로투세븐은 지금 이제 그 경영권을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야기가 나온 지는 좀 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매각이라는 이슈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출산 재료가 아니더라도 매각이라는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게 되면 한번 위로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두 종목의 특징은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 하락 추세 움직임에 비해서 하락 영향을 많이 안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최대한 덜 받고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주가의 위치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 주봉, 월봉 다 지금 바닥을 찍고 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의 접근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어떠한 종목이든지 간에 상승을 기대를 하고 분할 접근을 시도를 했는데 상승을 하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에는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즉 5일에서 20일 꼼비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자리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슈팅을 해주게 되면 상당히 좋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지 뭐 기업 자체의 어떠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어떠한 우리는 알 수 없는 모종의 힘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아래쪽까지도 찍어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이런 거래량들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높게 매수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량 없이 빠지게 되면은요,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걸 알면서도 이 고점 대비해서 이 저점까지는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견디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분할 접근으로 조금씩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고, 거래량 없이 빠질 때에는 일단은 버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무작정 한 방에 훅 찔러 놓고 빠질 때 버티는 것보다는 빠질 때마다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기다리기 편하고 리스크 관리도 상당히 무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출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해법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곳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눈에 확 띄게 전국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저출산 부분이고, 그 저출산을 여당과 야당의 현재 대표들이 대선 정책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